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사건 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김재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 대리모를 통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기. 네. 난자를 제공한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 아니면 40주 동안 품고 있었던 대리모가 진짜 엄마일까?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스토리가 이런 거죠. 그 불임 부부가 고심을 합니다. 아이를 갖고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아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자 난자를 소위 수정란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대리모에 이제 착상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개월이 지나가서 출산 무렵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대리모가. 이제 물론 모든 경비는 의뢰한 부부가 이제 제공을 했죠. 불임 부부가. 그렇게 돼서 아기를 미국 병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미국 병원이라는 것도 또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모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아이의 엄마는 그 대리모 인적사항을 기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출생신고를 하는데 구청에서 이제 호적계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엄마 이름하고 그다음에 출생신고서를 하는 출생신고서상에 출생신고를 하는 엄마 이름하고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 부부의 패소를 해버리는 형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가 엄마지 소위 말하면 수정란으로 착상해서 난 엄마는 법적으로 엄마로 볼 수 없다. 이 소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진짜 엄마는 대리모야라고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한 대리모가 엄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 뭐 신생자랄지 신생 부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출산으로서 이제 모자관계 형성되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전자의 어떤 공통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에서 착상을 시켜서 애를 40주 동안 키우잖아요. 그리고 낳고 나면 기르고 수유하고 이런 과정 자체는 자연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전자라는 그러한 그 유전자의 공통성이랄지 아니면 제공할지 이부보다는 자연적으로 출산 정서적인 부분이 오히려 그게 모자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뭐 또 법적으로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판례는 좀 명백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셨다. 아니 그럼 이 부부는 이 애에 대한 친권은 물론이고 이게 뭐 이 아이를 기르거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률이 부모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이제 과학적인, 그러니까 유전자가 누구의 것이냐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법률상 판단이 여기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친권자를 실제로 낳아준 대리모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이 친권자가 전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를 제공한 이 부모에게 뭐 딱히 이렇게 면접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 애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본인의 뭐 정자와 난자를 제공했을 것일 뿐이지 아직 아이를 이렇게 뭐 아이와에게 유착관계, 정서적 유착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왜 굳이 미국에 가서 대리모 출산을 했을까 좀 의문이기도 했는데 좀 따져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명백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출생 증명을 떼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누가 있냐면 대리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고할 때는 정자 착상한 걸 제공한 사람이 뭐라고 기재하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아주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단 판례가 형성이 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거라 보는데 좀 명백하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불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이 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네.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이게 뭐 처벌하거나 아니면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게 없나 보군요. 명확한 게. 사실은 불법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불임 부부가 아이를 낳게 했는데 내 아이로 출생신고도 못하고 그럼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입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재방 경비를 주고 이 아이가 사실은 내 아이다. DNA상, 유전자상 내 아이기 때문에 그 대리모도 사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절차를 밟아서 내 아이로 입적을 시키면 되는 그런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대리모가 나는 입양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내가 키우겠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사람이 친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친권일지 양육권 같은 건 전부 다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뭐 수정된 정자를 제공한 측에서는 아무런 애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대리모 자체가 뭐 아니 나는 애를 입양하는데 동의한다. 그래서 입양이 되면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률적 분쟁이 이렇처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애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 종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무슨 출산 비용 지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를 낳아준 데 대한 대가 지급 약정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보통 이게 반사회적 그런 법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그런 계약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거 아무래도 좀 반사회 질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대리모가 직접 친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리모가 이제 본인이 입양을 보내지 않고 친권을 가지고 직접 키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양육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와, 그렇군요.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